이제 11월입니다. 가을의 절정에는 사랑이 아닌 이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대의 옆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과 헤어지는 것이 필요한지 더 들어주십시오. 사랑을 관리하는 것과 대인관계가 힘들지 않으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관계에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갈등 해결을 못합니다. 그대가 자존감이 낮고 사랑을 반복해서 실패한다면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별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사람들을 불렀고 찾아다녔다. 외향적 성격이니 그럴 거라고 모두들 여겼다. 스케줄표는 항상 꽉 차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지적받고 안 좋은 소리 듣게 되면 너무 화를 참기 힘든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 이 약속을 잊어버린 친구에게 바람을 맞은 후 불같이 화를 낸 일이 터졌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며 친구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어 따돌림을 당했다. 분노한 그녀는 손절을 해버리고 부지런히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가족에게 이끌려 진료실에 온 이유는 가족에게 짜증이 심하여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서였다. 요즘 진짜 힘들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저에게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어 화가 났고, 친구들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저를 따돌리는 것에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가족들도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외식하러 가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끼리의 사소한 일에 머리는 이해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매사에 공격적이 되어버려요. 안녕하세요. 마인드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맺는 것이 정말 힘드시죠? 갈등이 생겼을 때 덜컥 두려워지며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별을 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관계의 문제는 과거 이별을 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과의 상담이 이어지고 분석해보니 이 3년 전 오랫동안 사귀며 의지했던 애인과 헤어진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의외로 잘 견뎌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속에서 지내며 혼자 있기를 두려워했어요. 또 작은 상실과 거절에도 극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분은 그 이별을 잘 처리한 것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연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좋은 스펙, 아늑한 집과 멋진 차도 이 미녀를 또 미남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연애에 도움되는 책, 또 방송, 영상을 보면 온통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하우, 또 사랑에 빠지는 방법, 갈등을 풀어 다시 사랑을 유지를 위한 비법을 쭉 보여줍니다. 만나고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인 것은 맞죠. 자, 그런데 당신은 이 앞에 이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사례의 여성은 쿨하게 헤어져 주었고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빨리 털고 일어나 씩씩했었죠. 아주 사랑했기에 상실감이 컸어요. 혼자 있으면 미워하며 그리운 감정에 전화하다가 놀라서 그만두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사귀는 것을 반대했던 가족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고 친구들의 자존심 상해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감정을 삼키고 괜찮은 척했어요. 혼자 있는 것을 피했고 집에 오면 술 마시고 약 먹고 잤어요. 이별로 상처를 겪으면 사랑했던 만큼 제대로 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애도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 분노, 수용 등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고통을 피하려고 이 과정을 건너뛰면 이 여성분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스스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 사실은 받아들이며 원망, 그리움, 공허함 등의 이 감정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 하거나 통화조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억이 어린 장소에 가서 집착하거나 그 흔적을 쫓지 마십시오. 혼자 여행 가거나 조용한 곳에 머무르며 그 슬픔, 분노, 자책, 원망 등의 감정을 흐르도록 놔두십시오. 그런 것을 또 적어보는 글쓰기도 좋습니다.
상대를 너무 미워하거나 또 악인화해서 앞으로 새롭게 올 사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솔직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와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마음의 에너지를, 이 소중한 에너지를 이 자책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아야 새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 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좀 심각해서 결혼도 허례허식의 또 체면으로 세상의 눈치에 따라가느라 파국을 맞는 경우를 곳곳에서 봅니다. 또 마치 쿨하게 헤어지지 않으면 찌질이가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둘의 사랑과 상처를 가벼운 통과 의례로 남들 앞에서 던져버리는 꼴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잘 처리하면 자신의 자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또 꼬이게 되어버리죠. 외면하고 그림자 속에 던져버리니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연습의 두 번째 사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